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미래는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재밌는 랜덤 랭킹쇼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래채널 Y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핫한 이슈를 뽑아주셨다고 해서 오늘도 네. 바로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좀 주제 공개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테슬라가 가져올 변화 베스트 5입니다. 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 매장이 오늘 처음으로 한국에 매장을 열었다고 스타필드 하남에 오늘 참 아침부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주제를 좀 선정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저도 많이 많이 기다리셨을 기다렸고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테슬라 하면 꿈의 전기차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아온 차고, 사실 지금의 전기차 붐을 사실상 이끌었다.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전기차 붐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이 테슬라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드디어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 테슬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도 해보고요. 또 이 테슬라의 특징들도 거기에 녹여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베스트 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요. 이 테슬라는 수리가 필요 없는 자동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참 솔깃하네요. 네, 아마 수리 때문에 짜증나신 분들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는 일단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엔진 대신에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고요. 뭐 배터리라든지 뭐 모터 그런 건 다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엔진이 없다라는 거는 뭔 의미냐면요. 엔진 부품 갈 일 없죠? 오일 갈 필요 없고 미션 교체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라는 것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 자체가 뭐 3분의 1가량 유지비가 절약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까지 내세우고 있거든요. 수리할 일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정말 뭐 오일 갈 일 자체도 없다는 거. 그리고 엔진 때문에 저도 차 오래 타다 보니까 엔진이 문제 생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걱정이 일단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좋기만 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차가 만약 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수리하실 수 없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고치시던 분들은. 저 카센터 분들은 확실하게 이 변화를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일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변화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승했던 영상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엔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닛을 열게 되면요. 엔진이 없겠네요. 엔진이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에 트렁크로 쓸 수도 있고 트렁크로도 쓸 수 트렁크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 뒤에 트렁크도 비어 있어가지고 뭐 정말 신기하죠. 그런 차가 진짜 카센터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황하실 거예요.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 수리센터가 테슬라 전용 수리센터가 상당히 부족한 거. 이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지금 있기는 있을까요? 네, 청담동 17일 날 오픈할 때 그 수리센터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등촌동에도 준비가 되니까 두 군데요, 일단. 그리고 이 방식이 방문 A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고장이 나지는 않지만 한번 고장 났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부터 이 국내 고객들이 좀 차량을 인도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 수리센터도 좀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그럼 4위 영상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네, 4위는요. 이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주목받은 것은
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행거리가 모델 S,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이 최대 주행거리가 378km 정도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간당간당하게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거리를 한 번 충전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급형 모델로 출시될 예정인 그 모델 3라는 건데 네. 이것만 해도 345km를 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국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를 보면요. 차이가 상당해요. 좀 알아봤더니요. 네. 국산차 레이 EV와 같은 경우에 91km예요. 차이가 크네요. 네, 그리고 네. 한국에서 가장 최장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 아이오닉이 191km니까요. 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거의 2배가량을 주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네요. 서울, 부산까지는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테슬라도 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내 전기차들은 아직 이보다도 훨씬 좀 주행거리가 짧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더 드는데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 회사는 이 테슬라를 인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전기차를 새로 출시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주행거리가 못 미친다. 그렇죠. 그런다면 외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직은 장거리 여행보다는 좀 단거리, 좀 출퇴근용이라든가 네. 그렇게 쓸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4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3위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전기차의 문제는 충전소죠. 네. 충전소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수리센터만큼이나 네. 충전소도 시급합니다. 이 테슬라가 이 전기차의 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충전센터를 저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급속 충전 시설이에요. 슈퍼차저라는 것을 제공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네. 제공을 했었는데 갑자기 2017년 올해부터 이것을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자동차 회사가 아예 충전소까지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한국에 테슬라가 들어왔는데 한국에도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급속 네. 충전기. 네.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용 충전소만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 테슬라 급속 충전 시설이 들어와요. 슈퍼차저가 5곳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너무 적네요. 네, 그래서 네.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거점마다 슈퍼차저가 급속 충전기 들어오고요. 또 완속 충전기, 데스티네이션 차저라고 해가지고 25곳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 완전히 국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알아보니까요. 네. 한전에서 설치한 충전기 176곳에서는 급속까지는 아니지만 중속 충전 정도는 할 수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전 충전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중속 충전기도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는 거라서 네. 한번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완속 충전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10시간이 걸립니다. 10시간요. 예. 밤에 자는 동안에 좀 충전을 시켜야겠네요. 자더라도 많이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급속 충전기도 한 40분 정도가 걸리니까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네. 시간이 걸리죠.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또 재미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테슬라 측에서 설립하게 되는 데스티네이션 충전소 25곳이 다 어디에 생기냐면요. 그냥 일반 뭐 고속도로나 그런 데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하남 스타필드, 여주 아울렛, 이마트 이런 곳에 생겨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차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좋은 점은 다르니까. 돈 네. 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틈새를 노렸네요. 네, 쇼핑몰에서 이렇게 그때 돈을 쓰고 이렇게 차 충전하면서 돈을 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과 쇼핑, 레저 이런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택 시설, 아파트 시설, 자면서 충전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다. 그렇게 계속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재미난 뉴스거리를 내놓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솔라시티라고 일론 머스크 창업자가 그 태양광 충전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지붕 모양이랑 아주 똑같이 생긴 태양광 패널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충전에도 좀 쓸 수가 있는 건가 그렇죠. 봐요. 이제 지붕을 아예 태양광 패널로 바꿔버리면은 무료로 테슬라 네. 이 전기 자동차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네. 그 단계까지 어떻게 그 과정을 진행을 네. 시킬지 그 분야에서도 또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그리고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겠죠. 자동차 지붕 모양이 태양광 패널 모양이라는 네. 거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광 충전 시스템까지 어떻게 좀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3위까지 영상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2위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위는요. 테슬라 덕분에 자율주행 모드가 확산이 더 빠르게 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기술도 탑재가 되는군요. 네,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 역시 반자율주행 모드예요.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모드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모드는요, 고속주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차선 변경이라든지 속도 변경처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손을 완전히 떼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네. 반자율주행 모드라 손은 이렇게 핸들에 올려놓아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 모드가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8개의 서라운드 카메라, 초음파 센서, 그리고 레이더 등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이미 갖춰지다 보니까 또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 네. 자율주행 모드의 확산이 빨라질 수뿐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꾸 그런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오토파일럿 모드요, 네. 테슬라. 작년에 최초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좀 운전자가.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그런데 또 이 미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사용하던 운전자가 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핸들로 잡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완전히 네. 자동차에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맡겨놓은 운전에만 거죠. 좀 맡겼던 네, 거네요.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테슬라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국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발전된 자율주행 모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자율주행 모드가 탑재되지 않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상당히 이상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층수 누르면 이렇게 이동시켜 주잖아요. 자동차도 그런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나 그런 일들이 현실화 될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네. 내가 언제까지 이걸 운전해야 되나 이 위험한 네. 걸 그 생각하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 모드는 우리가 운전하기 귀찮아서 만드는 게 아니죠. 네.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사고율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안전한 어떤 주행을 위한 네. 보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2위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1위 영상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정말 모든 기술들이 자동차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념 자체가 워낙에 다르고요.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네. 그리고 이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량용 슈퍼컴퓨터가 탑재가 됩니다. 네. 그냥 일반 컴퓨터도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탑재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또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각 정보, 음파 탐지, 레이더 뭐 이런 곳에서 탑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방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컴퓨터가 될 수뿐이 없는 거고요. 아주 재밌었던 사실은 뭐냐면요.
테슬라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면은 네.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했어요. 네. 스마트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할 때, 오토파일럿 모드가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기능을 추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중앙에 17인치 크기의 태블릿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렸다. 정말 컴퓨터를 타고 다니는 네, 그냥 그런 그렇게 기분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의 자동차 산업하면 디트로이트가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심인 실리콘밸리 중심의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자동차 시장을 자꾸자꾸 먹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형태가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중요해지는지 자동차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공지능도 탑재가 될 거고요. 자율주행 기능들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파워 그리고 데이터 이런 처리 기술들이 자동차 기술의 핵심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겠죠. 네. 정말 뭐 가전박람회 CES나 그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데서도 점점 자동차들이 그 행사의 메인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동차가 이 각종 기기들과 연계되면서 또 IT 기술의 일종의 허브 같은 역할을 또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뭐 테슬라 보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고가의 장난감이다. 정말 뭐 IT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정말 욕심나는 네. 그런 제품도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자동차계 아이폰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국내 출시가 됐는데 좀 얼마에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판매되는 모델 S90D가요, 기본이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모드까지 다 끼게 되면은 1억 6천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사실 모델 3, 보급형 자동차가 또 4천만 원에 2019년이면 판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 차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충전할 때 1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 나옵니다. 네.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자동차의 등장 덕분에 한국의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네. 이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 자동차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동차 사망 사고율 저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들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마치 앞서 애플이 아이폰, 스마트폰 시대를 빨리 열었던 것처럼 이 테슬라가 정말 전기차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정말 뒤흔들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네, 한번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그런 같아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좀 더 파이팅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순서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래예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재밌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